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밴드에서요, 알파균 검색하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알파균 띄고 경제 검색하시면 저희 뉴스 매일매일 들을 수 있습니다. 한우람 기자가 취재했네요. 두산 인프라 굴착기 중국서 1만 8천 대 축보 올렸다고 합니다. 성장하는 속도를 한번 볼까요? 2015년에요. 3,000대 정도 팔았어요. 2017년에 10,000대, 그리고 2020년에 2만 대까지 중국에서 굴착기가 판매됐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1위인 글로벌 톱 기업인 미국의 캐터필러와 순위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정도라고 하네요. 중국의 굴착기 시장이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프리미엄 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두산 인프라코어의 선전이 기대됩니다. 이윤재 기자 취재했습니다. 롯데케미컬 쑥쑥 그는 비밀병기, 유리 같은 의료용 플라스틱입니다. 2019년에 3,500톤 정도 팔렸는데요. 2020년에 11,000톤까지 팔렸고요. 올해에는요 2만 톤까지 팔릴 수 있는 비밀병기라고 합니다. 코로나발 특수로 작년 매출 대비 3배까지 오른다고 하네요. 그게 2020년이죠. 대단하네요. 김태성 기자 취재했어요. 지갑년 IT 부자들 현대백화점 판교점 매출 1조. 어마어마하네요. 이것도 성장률을 한번 볼까요? 2015년에요 3천억 원, 16년에 7,250억 원, 20년에요 1조까지 왔다고 합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 가본 분 계십니까? 저도 가봤죠. 정말 잘해놓고요. 밑에 1층에 있는 식당들이요 정말 맛있습니다. 추천해드립니다. 이 판교점의 성공은 정보기술 IT 기업에 종사하는 고소득 젊은 고객이 많은 지역 상권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이들 취향에 맞는 브랜드와 서비스를 대거 선보인 덕택이다. 실제 판교점이 위치한 경기 분당 판교 지역은 소득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트렌디에도 민감해 제2의 강남으로 불린다. 특히 판교점 주변 테크노밸리에는 네이버, 넥슨컴퍼니 등 국내 대표 IT 기업과 스타트업 1,300여 개가 입주해 있고 여기서 일하는 임직원도 40만 명에 달한다. 구매력 있는 영앤드 리치를 겨냥해 판교점은 이들이 선호하는 명품과 식품 브랜드를 늘리는 데 힘을 쏟았다. 오픈 당시 루이비통, 보테 베네타, 티파니를 선보인 데 이어 까르띠에, 불가리, 피아체 등을 통차적으로 입점시켰다. 특히 지난해에는 발망, 미우미우, 톰 브라운, 알렉산더 맥킨 등 온라인에서 만나보기 힘든 20여 개 글로벌 브랜드를 잇따라 들여와 강남백화점 못지않은 900여 개 국내외 프리미엄 브랜드 라인업을 갖췄다고 합니다. 김기정 기자가 취재했어요. SKT 아마존 연합 쓱닷컴 통해 새벽 배송 나선다고 합니다. 쓱닷컴은 신세계 이마트에서 하는 새벽 배송입니다. 지금 네이버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서비스 내 GS 프레시몰을 입점시켜서요. 새벽 배송을 제공하고 있어요. 오후 10시 30분 전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받을 수 있죠.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4만 원 이상 구매 시 배송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추가 적립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이언트 니오 꿈의 배터리 선보여. 네, 니오가 아십니까? 니오는 중국판 테슬라입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게 지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의견도 많다. 지난달 초 골드만삭스가 니오 목표 주가를 7.7달러에서 59달러로 대폭 올렸지만 벌써 이 목표치에 도달했다. 다만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베일리
포드가 니오 시총이 2030년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다. 베일리기 포드는 테슬라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했던 기관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곳입니다. 엄청나네요. 전기차가 진짜 대세는 대세입니다. 배달의 민족 키운 IMM 인베 8천억 펀드 조성했다고 합니다. 11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IMM 인베스트먼트는 이날 블라인드 펀드인 페트라파로의 사모 투자를 결성총회를 열었고요. IMM 인베스트는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운영사에 투자했고요. 배틀그라운드 개발사 크라프톤에 투자했고요. 위메프 등을 성장시킨 성구안이 뛰어난 벤처 캐피탈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네요. 화이팅입니다. 강봉진 기자 취재했습니다. 애플, 테슬라, 넷플릭스, 미국 빅테크와 눈만 마주쳐도 주가는 오른다고 하네요. 네, 뭐 눈빛만 마주쳐도 이제 주가가 쑥쑥 오르죠. 현대차 42% 한 달에 올랐고요. LG전자 49%, LG화학 26%, 명신산업 152%, 스튜디오 드래곤 17%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한번 보시죠. 네, 2019년 말 넷플릭스는 스튜디오 드래곤 모회사인 CJ ENM과 지분 4.99%에 대한 매도권을 주고 3년간 드라마 제작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협약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넷플릭스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나라 스튜디오 드래곤 관심 있게 보세요. 이명신 기자가 취재했어요. 김철수 KT 스카이라이프 대표 특강했다고 합니다. 스카이라이프는 이제 위성 방송으로 많은 채널들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네, 스카이라이프 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뭐 가끔씩 화나콘도 이런 데 가면 스카이라이프로 보고 있어요. 집에서는 TV를 따로 보고 있진 않고 핸드폰으로 보고 있고요. 김 대표는 스카이라이프의 재도약을 위해 3가지 목표를 세웠다고 소개했다. 첫째는 위성방송과 인터넷 모바일 등을 결합해 트리플 플레이어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둘째, 가정 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털홈 사업자로 발전하기 위해 가전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홈 고객 서비스를 오래 하면서 노하우가 쌓였다며 다양한 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콘텐츠 투자를 확대해 미디어 콘텐츠 기업이 되는 것이다. 김 대표는 한국의 콘텐츠 제작 능력은 영화 기생충으로 국내외에 증명됐다고 본다. 스카이라이프도 한국형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것이 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창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창민이 특강을 했죠. 이창민 러닝스푼즈 대표입니다. 한양대에서 강연했는데요. 그는 창업가의 자격에 대해서 창업가는 특정 영역에서 뛰어나면서 동시에 꽈락이 없어야 한다며 실행력, 전략적 사고, 마케팅, 재무, 고객 만족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특정 영역에 뛰어난 사람은 많다며 창업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도 자본도 아니다. 무엇인지 아냐고 반문했다. 그는 창업에 필요한 첫 번째 요건으로 팀 구성을 뽑았다. 이 대표는 아무리 아이템이 중요해도 창업버스에 먼저 적합한 사람들을 태워야 한다면서 그러고 난 다음 어디로 갈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팀 구성이 훌륭하다면 고난을 함께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팀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네요. 동업은 좀 위험하다고 하죠. 박용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가역적 디지털 전환. 네이버 라인 소식이 있어요. 네이버 라인은 최근 일본에서 라인 닥터라는 온라인 진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선 규제에 묶여 시도도 못 해보고 있다. 미국 최대 원격 의료 기업인 텔레닥은 이미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만 1,000만 건의 원격 진료가 텔레닥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원격 진료 언젠가는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장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글 노조와 네이버 직급제. 네이버의 혁신이 점점 떨어지나요? 올라가나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구글과 네이버의 성장은 창업 초기 갖고 있었던 기업가 정신이 바탕이 됐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과 파괴적 혁신, 일단 시도해보는 선도성이 지금의 구글과 네이버를 만들었다. 혁신은 이들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세상을 좋은 곳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언젠부터인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협하는 대기업 모습을 닮아갔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모험적인 투자로 없었던 시장을 만들기보다 강력한 독점력을 지대로 활용했다. 스타트업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엿보고 기존 시장에 숟가락을 얹는 비즈니스에 눈길을 돌렸다. 지대. 진보와 빈곤 생각나네요. 지대 얘기가 여기 나오다니요. 네, 네이버가 이제 지대를 활용하지 말고요. 모험, 파괴적 혁신 하길 바랍니다. 임석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SG를 PC, CSR 사회공헌과 혼돈하지 말라고 하네요. ESG, 매주 한 번 이상은 나오죠. E, environment, 환경, S, social, 사회, G, governance, 지배구조. 이 세 가지를 잘하자는 겁니다. ESG를 새로운 규제로 보는 것은 오해입니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 법인은 이제 1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규제이고 여성 이사를 1명 이상 선임하면 해결된다. 그런데 ESG는 기업의 여성 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 일본 공적연금과 같은 투자 기관들은 여성 인덱스라는 것을 만들어 투자의 기준을 고려한다. 기업의 여성 비율, 여성 신규 채용 비율, 여성 인원 비율 등 투자 시 고려한다. 여성을 채용이나 승진에서 차별하거나 남성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하면 살아남기 어렵다. 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대한 기사인데요. 신용카드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보죠. 원칙 No Surcharge 룰입니다.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를 동일한 금액으로 받아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지급수단에 따라 판매자가 가격을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원칙을 어기면 무겁게 처벌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죠. 이런 규정 덕분에 누워서 떡 먹듯 매출을 늘리는 신용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마일리지로 선물한다. 그걸 노린 소비자들은 현찰이 있어도 신용카드를 쓴다. 판매자는 울고 다른 지급수단들은 경쟁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박성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미들이 가보지 않은 길. 주가가 상승할 땐 어디가 정점일지, 하락할 땐 어디가 바닥일지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오를 땐 탐욕이, 떨어질 땐 공포심이 발동한다. 투자대가 워런 버핏은 성공적인 투자에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지적 체계를 쌓고 그런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투자 원칙과 체계를 세워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게 사람이다. 목표 수익률을 달성해도 더 큰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에 이익 실현 기회를 놓치고 떨어질 땐 원금에 대한 미련 때문에 손절매를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빚낸 돈, 전세금 뺀 돈이라면 냉정한 판단이 더 힘들다.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하는 지금이 투자 목적과 원칙을 생각해보고 리스크 관리에 들어갈 때다. 주식 계좌를 처음 튼 동학개미들에겐 또 가보지 않은 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공적인 투자에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지적 체계를 쌓고 그런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개미들. 박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시 10년 후 중국, 변화의 기회 있다고 하네요. 10년 후 중국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한 말이에요. 지금은 스마트 혁명이라는 미래의 차에 오를 채비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신소재를 통한 거대한 융합이 꿈틀대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이 생겨날 것이다. 중국의 변화는 우리에게 기회가 된 경우가 많았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이는 모두가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기회가 있다고 했다. TV 복사기, 전기 면도기, 라디오는 모두 대공황 시기에 나왔다. 위기는 혁신을 낳고 돈은 난리통에 번다고 했다. 한 손에는 망원경을, 다른 손에는 현미경을 들고 내다보고 들여다보자. 이경정 기자가 취재했네요. 최종 사용자 AI 활용 시대선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AI 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형 스타트업은 인터넷에 기반해 성공을 구가해온 기업에도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구인구직 온라인 서비스의 대표는 잡코리아와 사람인인데 AI 퍼스트 구인구직 스타트업인 원티드랩은 AI 기반의 매칭 엔진에 기반해 구인 기업과 구직자에게 매칭 확률을 높여주고 있다. 인터넷 광고와 비슷하게 온라인 구인 구직 서비스도 노출형이 아닌 성과형 과금 모델로 변하게 된다면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AI 엔진을 가진 회사가 시장을 석권할 가능성이 크다. 원티드랩의 사례는 AI 퍼스트의 4차 산업혁명형 스타트업이 오프라인 중심의 기존 기업과 온라인 중심의 서비스를 둘 다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AI 퍼스트는 자신의 현 업무 프로세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AI로 직접 혁신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2021년 당신은 어떻게 AI 퍼스트 전략을 실천할 것인가? 네, 저도 구직할 때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잡코리아는 잘 안 썼고요. 원티드랩 다 써봤는데요. 원티드랩이 넷플릭스 같고 사람인은 블록버스터 미국에 있었어요. 그 DVD 빌려주던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 데 갔네요. 근데 그 블록버스터는 망했죠.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이제 넷플릭스가 장악하고 있는데요. 사람인, 얼른 원티드랩 인수하십시오. 김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컨텐츠 블랙홀, 넷플릭스의 제작사 어떻게 되나요? 줄 선다. 넷플릭스가 정말 우리나라에 투자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투자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정말 어떤 정도냐면요. 승려라는 영화 아세요? 거기가 그 영화관에서 개봉 안 하고요. 넷플릭스에서 개봉한다고 합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새로운 플랫폼의 출현으로 전통 플랫폼의 위기는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사냥의 시간을 시작으로 콜, 차인표 등 극장 개봉을 하지 않고 넷플릭스에서만 상영하는 국내 영화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송중기, 김태리 주연의 200억 원의 제작비를 들인 승리호도 다음 달 5일 넷플릭스에서만 공개된다고 합니다. 전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 나스닥 입성 속도 불붙나? IPO 위한 예비 심사 통과했다고 하네요. 네, 쿠팡이 성장력 하나는 굉장하죠. 기업 가치도 많이 높다고 하는데요. 올해에는 흑자 전환까지 예상된다고 합니다. 증권업계에서는요, 쿠팡이 수년 내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11월 낸 보고서에서 쿠팡이 2020년 매출 11조 1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215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면서 새해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화랑장에도 묻지 못하는 PEF, 자금 회수기에 매물값도 치솟네 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PEF는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는 아주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글로벌에서 유명한 사모펀드는요, KKR이 있습니다. 약 13조 원 정도 되는 사모펀드액을 결성을 했고요. KKR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게 볼 수 있고요. 그 영어로는 원제가 문 앞의 야만인들입니다. 바바리언이에요. 그만큼 정말 기업을 탈취하는 야만인으로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죠. 칼라일은요, 칼라일 아시아 파트너스 V라고 8조 정도 규모로 있고요. 어퍼니티 아시아 퍼시픽 5호로 6조 4천억 원, TPG는 5조 5천억 원, CVC는 5조 4천억 원, 국내 대형은요, MBK 파트너스가 8조 원, 한행컴퍼니가 3조 8천억 원, IMMP가 2조 원, 스틱인베가 1조 5천억, 글렌우드 PE 8천억, JKL 파트너스 8천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장된 곳은 많이 못 찾겠네요. 설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기대해도 좋다. RBC가 꼽은 최고 유망 주식입니다. 캐나다 투자은행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망할 글로벌 기업을 추려 올해 최고의 종목을 발표했다. 매년 분기마다 발표하는 리스트에 이번에는 나이키 등이 새로 추가돼 눈길을 끌었다. 11일 CNBC에 따르면 RBC가 올 1분기 선정한 최고의 유망 종목 30개에는 비자, 트윌리오, 모자이크, 제너럴 일렉트로닉, 달러트리, 나이키, 텔레다 헬스, 에브비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나이키 정말 좋죠. 저희도 항상 나이키 신발 신고요. 제 아내도 나이키 신발 신고요. 저도 나이키 신발 좋아합니다. 고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만전자 주역은 주식 포모족이요. 제가 어제 한번 포모족 말씀드렸죠. 상승 랠리에서 나 혼자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포모, 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에 주식시장에 뛰어든 초보 투자자들이 한국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를 더 선호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들 사이에서 나만 삼성전자 없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을 정도인데요.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약 2조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이날은 하루 만에 삼성전자가 약 1조 7천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삼성전자 기관과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받아냈죠. 네, 대단합니다. 자, 테슬라처럼 막 폭등하는 거 아니에요? 안정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우디 오면 50년간 감세, 두바이가 유치한 기업 빼앗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대 50년간 감세와 고용 혜택을 내세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으로 끌어오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무함마드 빌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프로그램 HQ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이 같은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두바이에 있는 정보기술, 금융, 석유 분야 기업들을 수도 리야드에 유치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바이에는 구글, 지멘스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와, 50년간 법인세 안 내도 되면 팍팍팍팍 성장해도 되겠네요. 가볼만 한데요. 사우디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한번 알려주세요. 설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흥국 증시 과열,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월스트리트에 경고가 있다고 하네요. 연초부터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 행진을 보이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인도, 대만 등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 증시에서도 눈에 띄는 강세를 보이고 있어 글로벌 투자 업계에서는 과열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신흥국 펀드인을 투자를 하면요. 신흥국 지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금 중에 3%는 삼성전자에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흥국 자금이 몰려오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삼성전자가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신흥국 자금은 왜 몰려오냐면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흥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고 신흥국 통화 가치가 상승을 하면요. 주식 가치도 오르고 통화 가치도 오르면서 미국 투자가들은 나중에 그걸 달러로 환전을 하게 되면 많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흥국에 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어요. 서학개미, 동학개미만큼 뜨겁다고 합니다. 네, 서학개미들은 어떤 주식을 많이 샀을까요? 1, 2, 3위만 얘기해 볼게요. 1위 애플, 2위 테슬라, 3위 어딥니까? 바이두입니다. 중국의 바이두죠.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엔 구글이 있고 한국엔 네이버가 있고 중국엔 바이두가 있습니다. 박계영 기자가 취재했어요. 챌린저스 운영사 화이트 큐브 50억 원 시리즈 A 투자 유치했다고 합니다. 제가 화이트 큐브 사용하는 법 한번 말씀드릴게요. 화이트 큐브는요, 어떤 회사냐면요. 챌린저스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이용자 스스로 돈을 건 후 실패하면 차감을, 성공하면 100% 황금에 상금까지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목표 달성을 독려합니다. 챌린저스에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미션은 운동, 학습, 시간관리, 감정관리 등 500여 종에 다르며 이미 개설되어 있는 챌린지 중 원하는 미션이 없다면 새롭게 주제를 설정해 인원을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챌린지를 개설하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강상규 기자가 취재했어요. 내가 팔았더니 계속 오른다. 코스피 3000이 배 아픈 사람 여기 있나요? 네, 코스피 3000에 동참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그리고 현명하게 투자하는 법을 배워서 향후 코스피 4000, 5000 시대가 왔을 때 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가 와도 여전히 소외되고 우울한 부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죠. 포모족까지는 아니고요. 투자의 의사결정도 현명하게 하는 그런 사람 투자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4천, 5천이 곧 될 수도 있는데 후회하지 마십시오. 자, 부동산 자꾸 내린다 했는데 고평가 했는데 계속 오르죠. 주가 고평가 하는데 계속 오르죠. 어떻게 될까요? 한고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장 과열 징후인가? 언제든 빼낼 수 있는 자금 비율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M1, M2가 있어요. 경제통계 시스템에 있습니다. 한국은행. 지난해 10월 기준 M1을 M2 비중으로 나눈 비중은 35.9%로 1986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이 비중은 2019년 10월 이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M1은 현금, 은행 요구불 예금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 M2는 여기에 정기 예적금 등까지 포함한다. 최근 M2에서 M1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는 시중 유동성이 현금성이 높은 자금 중에서도 언제든 뺏어 쓸 수 있는 고유동성 상품으로 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식으로 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가게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만 100조 원이 넘어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넘어갈 자금이 아직도 많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가계 현금 자산은 100조 3천억 원으로 통계 편제 이후 처음으로 100조를 넘었습니다. 아직도 주가는 계속 오를 수 있습니다. 쩌는 충분합니다. 강기준 기자가 취재했어요. 월가 대표 강세론자 야단이 자본시장 법을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야데니 대표는요, 현재 펀더멘털과 시장 지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증시는 가파르게 오르면 보통 붕괴한다면서 이 이론이 맞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의 스탠다드 푸어스 500 지수의 연말 목표인 4,300까지 쉬엄쉬엄 도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S&P 500은 3,824.68의 장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목표 코스피는 얼마입니까? 버블이 심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만의 독립적인 사고를 하여야 살아남을 수 있겠죠. 김종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집 꾸미기 열풍, 가구 판매 10조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중 현대 리바트의 경우도 같은 기간 매출은 1조 400억 원으로 14.4%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338억 원으로 50%가량 늘어났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가구업계의 발빠른 대응도 주목되고 있다고 하네요. 정현진 기자가 취재했어요. 유럽 코로나 백신으로 반격 시작. 억눌렸던 경제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합니다. 레그레인 선임은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공부채가 커져 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것에 대해 선진국 정부들이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자금을 빌리면서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은 늘었지만 이자 비용 비중은 줄었다면서 현재까지 선진국 경제에서 공공부채 문제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정부가 인프라와 과학기술, 기후변화 조치 등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해 생산성을 살리려고 하는 만큼 더 만기를 길게 자금을 빌림으로써 초저금리 상태는 한동안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유럽 경제 기대가 되네요. 김소령 열린옥장 대표, 정장 한 벌로 취준생도 멀찔 권리 되찾기를 한다고 합니다. 좋은 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하철 건대 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열린옥장은요, 8년째 청년들에게 면접 정장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정장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한 4일간 3만 원의 대여비는 지난 2012년 오픈 이후 그대로입니다. 열린옥장에는요, 정장 3,000여 벌과 셔츠, 구두 등 아이템 9,000여 점이 있는데요. 대여비가 저렴한 것은 이 옷들이 모두 기증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기증자는 7,000명, 대여 건수는 14만 건에 달한다고 하네요. 네, 취준생 여러분들 한번 열린 옥장에 방문해 보세요. 건대 입구 열린 옥장. 특혜 꼬리표 달릴라. 대기업 CBC 1호 꺼린다고 하네요. 네, 어떤 내용이죠? CBC는요, 대기업들 벤처 캐피탈입니다. 롯데 엑셀레이터, 코오롱 인베스트먼트, CJ 타임와이즈 인베스트먼트, 삼성 벤처 투자, KT 인베스트먼트, 네이버 스프링 캠프, 카카오 벤처스, 포스코 기술 투자, 셀트리온 벤처 펀드 3,700억 원 운용 중인데요. 네, CBC는요, 그 지주 회사가 소유한 벤처 캐피탈이에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요, 지주회사 박 계열사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주회사 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좀 열어줬는데요. 지금 아무도 설립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이 법은요, 재벌 총수 사익 편취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대기업들도 여론을 극도로 의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법안에는 반대론자의 의견을 담아 총수일가 직접 투자 금지, 총수일가 지배회사나 지주회사 밖 계열사 매각 금지 등의 조항이 붙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조항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다 2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요, 대기업에서 CBC를 만들려는 의지는 있지만 1호가 되는 것은 피하자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자, 어디가 먼저 나서게 될까요? 신세계? 쿠팡 나스닥 입성 속도 낸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쿠팡 많이 사용하시죠? 나스닥에 입성하면 투자 좀 하고 싶네요.
11일 투자은행 유통업계에 따르면요, 쿠팡은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를 통해 나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7일 소식동을 통해 쿠팡 기업 공개가 2분기에 진행될 수 있으며 기업 가치를 약 300억 달러, 35조 9,850억 원 이상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쿠팡의 매출은 2015년 1조 1,338억 원에서 지난해 11조 원 안팎으로 치솟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경제 심화가 매출 급증은 물론 상장 가속화에 훈풍이 됐다. 다만 상장 주체가 국내 쿠팡 법인인지 쿠팡 지배기업인 미국 모회사 쿠팡 LLC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쿠팡 페이도 많은 관심이 가는데요. 점유율 90%에 달았던 우버 흔든 나쁜 기업 리뷰. 선한 독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전문가들은요, 선한 독점을 유지하려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중개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내 시장만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시장에 개입하고 싶은 유혹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제3자적 입장에서 운영 중개만 해야 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공급자 역할을 하는 순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며 국내의 경우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가 이 같은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네이버가 쇼핑 검색 순위 조작으로 과징금을 받은 사례를 들면서 플랫폼 기업이 되는 순간 공급자로 참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경쟁 오픈마켓 상품 노출 순위로 하락시키고 자사 제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게 역대 최대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심판이 선수로 뛴다. 좋은 비유죠. 저는 그래서 PB 상품도 좀 그런 면에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마트 PB 상품 팔면은 다른 기업들의 상품을 많이 팔면서 유통으로서 좀 심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심판이 선수로서 PB 상품을 많이 팔면은 될지 모르겠네요. 플랫폼은 착하기 참 쉽지 않아요. 네이버 플랫폼이 뭐냐면요. 사실은 이제 단순 이제 중개자로서 누군가를 연결해주는 사업을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직방이라는 그 어플은요, 부동산들을 그냥 소개를 시켜주죠. 네, 매물들을요. 근데 직방이 지금 갑자기 소개를 시켜주다가 자기네들이 직접 매물을 사고 팔고 중개를 직접 하겠다 라고 하면 이제 선수가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좀 서로 안 좋아지죠. 플랫폼 유저 윈윈 공간 대화 생존, 관건은 빅데이터라고 하네요. 네, 빅데이터의 성장률이 대단한데요. 플랫폼 기업 M&A 딜 건수가 2010년에 611%였는데요. 2018년에 2290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게 건수인데 퍼센트를 잘못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플랫폼 비즈니스 운영 방식은요, 참여자, 공급 수요자 증가가요. 바로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플랫폼 매력 증가, 비용 감소, 가치 창출로 이어지고요. 플랫폼 규모 증가로 이어지고요. 더 많은 참여자가 유입하고요. 이게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스노우볼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 테크 기업 M&A 전략은요, 기대 효과로는 사용자 데이터 확보가 있어요. 유사 서비스 이용하는 새로운 이용자를 확보하고요. 사용자 풀과 데이터 규모를 단기간 내 확장합니다. 기술 역량 강화도 하죠.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신기술을 확보하고요. 기술 개발 비용 절감 및
단기간 내 신기술 획득을 합니다. 주요 사례로는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의 틱2 인수 경쟁 2020년에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인 구직 플랫폼 링크드인 인수 2016년에 있었고요. 네이버 명함관리 앱 리멤버 인수 2017년에 있었어요. 구글 AI 기술 딥마인드 인수 2014년에 있었고요. 아마존 로봇 기업 카바 시스템스 인수 2015년에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는요, 디지털 컨텐츠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플랫폼인 음원 서비스 스포티파이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또 나왔죠. 두 플랫폼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우선 고객을 끌어모은 뒤 이를 수익화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전 세계 3억 2천만 명의 회원을 확보한 스포티파이는 이용자의 재생 이력 및 취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음악 추천 알고리즘으로 이용자들을 사로잡았다. 넷플릭스 역시 고도화된 컨텐츠 추천 검색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 춘제 기간에도 이동 자제령, 경제 타격 불가피하다고 하네요. 네, 중국의 이동 자제령 어떻게 될까요? 덴마크 노동 유형 안정성 모델 코로나에 빛났다고 합니다. 네, 덴마크가 실업률 추이가요 7.3%에서 지금 8.4%까지 유로존이요 7.4에서 8.4% 올라가는 동안 덴마크는 3.1에서 4.1% 올라갔는데 덴마크 실업률은 정말 유로존 대비해서 많이 낮죠. 그 이유는 이제 사회 안전망이 두텁기 때문인데요. 스웨덴과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 안전망이 두꺼운 편입니다. 사회 안전망을 두껍게 해놓고요. 기업의 해고는 자유롭게 하죠. 네. 어찌됐든 노동자는 사회 안전망, 그러니까 실직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죠. 우리나라는 이 사회 안전망이 없는데 해고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니까 많은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화면 자동으로 쭉 LG 돌돌 많은 폼팩터 혁명 펼칩니다. 네, 이렇게 쫙 많은 것, 이렇게 돌돌 말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고 하네요. 기대가 되는데 LG전자가 약간 안 좋은 게 있어요. 지난해 전격적으로 출시되며 기대를 모은 LG윙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롤러블과 레인보우를 비롯한 프리미엄 및 플래그십 라인에서 매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전략 스마트폰 중 하나인 LG 롤러블에 기대가 쏠리는 까닭이기도 하다. LG 스마트폰 MC 사업부는 지난해 4분기까지 2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LG전자 관계자는 ODM으로 원가 절감을 이룬 데 더해 익스플로러 및 유니버셜 라인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장보기 쳐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네이버 장보기, 네이버 장보기 딱 네이버에서 치니까요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홈플러스 GS 프레시몰 우리 동네 이렇게 있죠. GS 프레시몰을 쳐보니까요 또 이렇게 나오죠. 원하는 걸 한번 쳐보세요. 네, 여기 삼겹살을 좀 사가고 싶으면 이렇게 삼겹살을 두면 네 이렇게 나오죠. 내일 10시부터 배송한다고 하네요. 좀 늦게 도착하긴 하네요. 그래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요 챌린지스 할 일 습관 목표 관리 요거를 검색을 하시고요. 이거를 이제 다운받아서 열면은 실행이 가능하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작은 습관에 힘을 걸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작은 습관 도전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취감은 2배, 추가 상금도 받고요. 소소한 성취 기록까지 하는 거니까요. 챌린지스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소소한 즐거움을 가지시고 올해에는 달성하기로 한 목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 읽기, 성경 외우기 뭐 이런 것들 한번 목표로 잡고 올려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올해에는 한번 꼭 달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알파균이고요. 밴드에서 알파균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알파균 띄고 경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